잘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력은 계속 좋으니까. 시력이 1.0이어도 특별한 증상은 못 느꼈어요. 증상이 없어도 괜찮은가 보다? 불편하지 않아도 당신은 녹내장 환자일 수 있습니다. 2021년 녹내장 환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증상이 없어서 발병 사실을 몰랐던 녹내장 환자는 10명 중 7명입니다.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당뇨 망막병증, 황반 변성과 함께 3대 실명 질환인 녹내장이 더 무서운 이유는 통증이나 이런 증상은 동반하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야 손실. 당신의 눈은 지금 어떤 신호도 없이 실명 중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잘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말기라고 했어요. 말기가 엄청 심한 거잖아요. 낫지도 않고. 그래서 녹내장 말기라 하길래 그때 진짜 앞이 캄캄하면서 센 노래 지면서 아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도 안 들렸어요. 시력은 계속 좋으니까 가족들도 다 놀랬죠. 애들도 건강한 엄마가 왜 이랬고. 녹내장의 진단을 받고 나서 네. 좀 전과 달라진 뭔가 삶의 방식이 있을까요? 많이 달라졌죠. 무조건 눈이 우선이고 되도록이면 눈에 나쁘다는 거는 안 하려고. 녹내장은 이제 시신경이 점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빠지면서 시야가 점점 좁아져가는 이런 질환을 녹내장이라고 저희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야가 주변부터 좁아져 오면서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아주 진행한 녹내장이 되기 전까지는 시력은 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중기 이상 진행되어 있는 녹내장 환자들도 시력 검사를 하면 거의 1.0 가까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력이 괜찮다라고 녹내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본 검진을 통해서 녹내장 여부를 확인하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사물에서 반사된 빛은 각막과 수정체를 지나 망막에 상을 맺는데요. 시세포가 이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면 시신경이 뇌로 전달합니다. 이때 시신경이 손상되면 전기 신호가 뇌로 전달되지 않아서 시야가 부분적으로 사라지는데요. 시야 손실은 실명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녹내장 말기 진단을 받고 일상이 확 달라졌다는 윤정님을 찾아갔습니다. 토마토 라이코펜이 눈에 좋다고 그래서 그걸 챙겨 먹어요. 아니 근데 눈이 안 좋으시다면서 스마트폰은 왜 보세요? 녹내장을 이겨내는 사람들이라고 노기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로 이제 정보 교환 같은 거를 많이 해요. 1년간 안과 질환 검색어 순입니다. 녹내장을 검색한 사람이 가장 많은데요. 윤정님도 대부분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습니다. 멀리서 조금 보려고 하고 들고 보고 되도록이면 고개를 숙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윤정님이 알아본 정보로는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는데 사실일까요? 대표적으로 녹내장의 위험 인자로 꼽는 것은 높은 안압이 되겠습니다. 눈 속은 방수라는 액체로 채워져 있는데요. 이 방수라는 액체가 선모체라는 조직에서 일정 부분 생성이 되고 전방각을 통해서 그 방수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녹내장 환자들, 특히 안압이 높은 경우에는 방수는 잘 생성이 되고 있는데 전방각으로 빠져나가는 정도가 일반인보다 부족해서 방수는 생성이 되지만 잘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압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압이 올라가면 이제 시신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더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시신경이 받는 안압에 의한 스트레스가 더 올라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녹내장의 위험 인자인 높은 안압. 어떤 자세가 안압을 높이는지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실험.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기 전과 후의 안압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요. 확실히 안압이 올랐습니다. 잘하고 있으셨군요. 그래서 윤정님은 설거지도 꼿꼿하게 하십니다. 이유는 안압. 아시겠죠?
다른 거 아니어도 숙일 일이 되게 많아가지고 되도록이면 좀 덜 숙이려고. 녹내장 진단 후 매일 하던 운동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특이한 점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보이시나요? 눈을 감고 운동하시던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조명이 너무 빨개서요. 그리고 헬스장 안이 빨간 것도 빨간 건데 어두워요. 예전에는 화냈는데 어두운데 있지 말라고 하니까 차라리 어두운 빨간 불빛 쳐다보는 것보다 눈을 감고 있는 게 그 잠깐이나마 괜찮지 않을까. 어우, 화려하긴 하네요. 그나저나 근력 운동하면 몸에 힘을 많이 줄 텐데 안압은 괜찮나요? 상체를 좀 아래로 하는 운동, 복압이 많이 올라가는 운동, 뭐 얼굴이 빨갛게 될 정도로 좀 너무 심한 상체 운동은 조금 피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실험입니다. 복압을 올릴 수 있는 상체 운동을 하고 난 직후 안압을 재봤는데요. 이번에도 올랐습니다. 윤정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꾼 것은 또 있습니다. 바로 하루에 6번 정해진 시간에 안압약을 넣는 건데요. 매일 3개의 안압약을 총 6번, 언제 어디서나 알람이 울릴 때마다 넣고 있습니다. 어디 가다가 알람이 울려서 차 안에서 눈약을 넣어야 될 때 남편이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이제 눈약 넣다가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눈에 안 좋으니까 그러면 저희 남편이 좀 많이 걱정을 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남 앞에서 약을 안 넣고 싶은데 남들하고 있는데 눈약 넣는다고 하면은 신경을 많이 쓰이잖아요. 예전에는 화장실 가서 넣고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앞에서도 넣고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완전 습관이 되셨나 봐요. 예. 지금은 안약은 저의 일부가 됐어요. 하루의 마지막 안압약을 넣고 나면 밤이 찾아옵니다. 쉽게 피곤하고 졸리면 똑바로 누워서 자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많고 잠은 자야겠는데 잠은 쉽게 안 들고 그러면 엎드려서 가끔 좀 많이 잤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주무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지 싶어요. 녹내장 알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20년? 제일 안 좋은 자세가 엎드려서 주무시는 자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에 있는 눈이 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좀 피하시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험입니다. 엎드려 누워 자는 자세는 안압을 얼마나 높이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5분간 엎드려 누워 자기 전과 후의 안압을 측정했는데요. 일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안압이 3에서 5까지 올라왔네요. 윤정님에게 정확한 진단과 생활 습관을 알려줄 안과 전문의 정진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한 외래 진료를 마치고 본격적인 안과 검진을 시작했는데요. 궁금하지만 몰랐던 질문도 대기 중입니다. 아, 그것도 궁금하다. 꼭 눈을 안약을 넣고 여기 뭐지? 비루관? 여기를 항상 꼭 눌러줘야 되는지. 누구는 눌러주라고 하고 누구는 안 눌러줘도 된다고 하고 막 이렇던데 저 혼자 진료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환자가 워낙 많아서 제가 질문할 시간 이런 게 없어요. 오늘은 꼭 다 물어보세요. 네, 들어오시고요. 네, 검사 잘 하고 오셨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앉으시고요. 네, 오른쪽은 시신경이 비교적 이 정도면 괜찮고 건강한 상태고 오른쪽 눈은 왼쪽은 보면은 역시 꽤 진행이 돼 있는 건 맞습니다. 시신경 상태로는. 녹내장이 진행될수록 시신경 유두의 함몰 부위가 넓어지는데요. 윤정님의 경우 녹내장이 진행된 왼쪽 눈의 유두 함몰 비율이 오른쪽에 비해 확실히 커져 있습니다. 오른쪽은 시야가 괜찮으세요. 이렇게 다 시야가 그냥 하얀색으로 나와야. 온통 하얗거나 까만 시야 검사지 뭐가 좋은 걸까요? 시야 검사는 화면을 바라보면서 시작됩니다.
화면 안에 다양한 방향에서 하얀 불빛이 발생하는데요. 가운데 노란 불빛을 응시하면서 주변의 불빛들이 보일 때마다 버튼을 누릅니다. 그렇게 양쪽 눈이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번갈아 검사합니다. 윤정님의 오른쪽 눈 검사 결과입니다. 불빛에 반응한 시야 부분에 높은 숫자가 발생하는데요. 하얀 부분들이 바로 윤정님이 볼 수 있는 시야입니다. 오른쪽 눈으로는 대부분의 시야를 확인할 수 있죠. 왼쪽 시야는 어떨까요? 이번엔 대부분 0입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시야 부분은 검게 나타납니다. 오른쪽 눈의 시 기능은 99%인데 왼쪽 눈의 시 기능은 21% 수준입니다. 0%로 떨어질수록 실명에 가까워집니다. 윤정님의 왼쪽 눈으로 보는 세상은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네요. 어우 깜짝이야. 어우, 정말 위험하겠는데요. 시야가 이렇게까지 손상되는 동안 어떻게 모르셨던 거죠? 이건 오른쪽 눈 시야가 괜찮아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생활할 때는 두 눈을 다 뜨고 생활하기 때문에 한쪽 눈 시야가 조금 좁아지더라도 반대쪽 눈 시야가 그냥 정상이면은 크게 불편하지 않고 잘 모르고 지냅니다. 저도 검사를 하고 나서 알게 그렇죠. 됐어요. 예. 그리고 왼쪽 눈에서 손실된 시야는 오른쪽 눈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시야 검사법을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로 한 눈씩 가리시고요. 저도 가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눈을 가리고 이제 저하고 검사 받는 분은 서로 눈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고요. 이제 물체를 주변에 한번 둬보겠습니다. 지금 연필이 지금 가장자리에 뒀는데 이 연필이 보이나요? 네. 연필이 보이고 있나요? 네. 이렇게 연필이 보이나요? 네, 잘 보여요. 네, 그러면 이쪽 시야도 괜찮고 연필이 보이나요? 네. 보이나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모든 방향에 있는 시야가 어느 정도 고르게 잘 이제 그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시야들이 잘 보이는 걸로 체크가 돼 있고요. 이제 검사하는 사람은 잘 보이는데 검사를 받는 피험자가 이 부분은 잘 안 보이는데요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의 시야가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서로 눈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검사법인 거 아시죠? 꼭 병원 가서 확인하세요. 뭐 이제 정밀 안압상으로는 왼쪽이 23 정도 측정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그냥 정상 안압을 21까지를 정상 범위로 보고는 있거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3이면 정상보다 높은 안압이세요. 특히 왼쪽은 녹내장이 꽤 진행돼 있는 눈이니까 23이면 꽤 높은 안압입니다. 안압약을 매일 6번씩 넣었건만 23이라니 정상 수치보다 높습니다. 특히 녹내장이 꽤 진행이 돼 있는 환자일수록 네. 안압이 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뭐 안압이 지금 23이면 당연히 높은 안압이고 그러니까 10대 초반이면 더 좋기는 해요. 낮으면 낮을수록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눈에는 영양을 공급하고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방수라는 액체가 끊임없이 흐르며 일정한 압력을 유지합니다. 안압의 정상 범위는 10에서 21 사이. 윤정님의 안압은 23입니다.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네, 궁금한 게 조금 예. 많아요. 많아요. 네네네. 그게 노안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뭐 이제 노안은 또 조금 별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안약을 넣고 비루관을 꼭 눌러주다가 최근에는 익숙해져가지고 안 눌러도 네. 그 있고 그냥 눈 깜빡깜빡하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냥 저는 보통은 약을 넣고 나서 네. 한 1, 2분 정도는 가만히 좀 감고 안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나중에 오른쪽도 오른쪽도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속 체크는 할 겁니다. 앞으로. 일반적으로는 녹내장이 한쪽 눈이 생기면은 반대편 눈에도 녹내장이 생길 위험도가 좀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근데 한쪽 눈에 있는 녹내장이 이쪽으로 옮겨와서 생기는 건 아니고요. 한쪽 눈에 녹내장이 생겼다라는 거는 녹내장이 생길 위험도를 갖고 있는 이제 몸 상태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 식단이네요. 먹고 있고 예, 견과류도 드시고 계시고 눈에 여러 가지 항산화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식단은 이렇게 드시는 거 아주 식사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저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호흡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막 생성이 되는데 산화 스트레스도 시신경이 나빠질 수 있는 하나의 원인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화 스트레스든지 활성산소를 좀 낮출 수 있는 항산화 식품들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나이 많은 사람이 걸리면 녹내장 진행 속도가 쭉 올라간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는 앞으로 중요한 게 앞으로의 안압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안압약 잘 넣고 생활습관 관리해서 앞으로 안압이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잘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안압 관리가 잘 안 되거나 하면은 계속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연령대는 녹내장의 진행 속도보다는 발병률과 관련이 높습니다. 50세 이하 인구에서는 녹내장의 발생률, 유병률이 한 0.5에서 1% 정도 보고가 되는데 80세 이상 인구에서 저희가 다시 역학 연구를 해보면은 녹내장 유병률 거의 한 10% 정도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녹내장의 위험도가 올라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녹내장 환자를 연령별로 분류했을 때 60대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요. 오늘 두 번째 귀하신 몸, 60대 녹내장 초기 환자입니다.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요. 녹내장을 어떻게 발견하셨나요? 충혈이 되면서 좀 아팠어요. 왜 그러지? 그러다가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안과라는 데를 처음 가본 거죠. 아주 희미하지만 녹내장도 보인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녹내장은 3년이 된 거고 그런 거죠. 눈이 아파 병원을 찾았다가 우연히 녹내장을 발견한 지 3년. 가끔씩 가다가 뭔가 눈에 껴있다라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거를 조금씩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눈곱 띄듯이 요 눈 안쪽이나 이렇게 이제 지금도 그런데 이렇게 안쪽 바깥쪽을 이렇게 좀 이제 닦아내는 경우가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편함이 많지만 녹내장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녹내장 판정받은 방향은 어디예요?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어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거를 아직 잘 기억을 잘 못 하겠어요. 녹내장 진단받은 눈도 있다뇨. 충격입니다. 동아님의 정확한 현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오랜만에 병원을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으시고요. 네, 정상보다는 시신경이 좀 얇아져 있는 소견이 왼쪽에는 관찰이 됩니다. 이제 잊지 마세요. 왼쪽 눈입니다. 왼쪽 눈으로만 볼 때 중심부보다 약간 이쪽 시야가 약한 부분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본인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동아님 역시 본인은 알 수 없을 정도의 미세한 시야 손실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안압이 정상 범위 안에 있네요. 안압이 정상 범위에 있는데 초기 녹내장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녹내장을 정상안압 녹내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런 타입의 녹내장이 많습니다. 어떤 유전적인 원인 아니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정상안압 녹내장 환자들은 시신경이 조금 구조적으로 더 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압이 많이 높지 않더라도 지금 이 정도 안압에서도 자꾸 시신경이 손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국내 녹내장 환자 100만 명 중에 대략 70에서 80%를 정상 안압 녹내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압이 정상 범위에 있다고 해도 녹내장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압 수치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제 이 환자가 갖고 있는 현재 시신경의 상태 그리고 녹내장 유무, 녹내장이 있다면 녹내장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결국은 저희가 안압을 어느 정도 조절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시야 검사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보이기 때문에 왼쪽 눈에는 녹내장약을 기본적인 녹내장약을 하나 쓰면서 조금 경과관찰 해보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동아님도 안압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도 지키기로 약속했는데요. 그만큼 몸의 건강과 눈의 건강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겠죠. 여기 지금 안구 운동 하시는 이제 건가요? 눈을 감으면 이제 뭐 이런 눈 운동도 가능은 한데 이게 사실 뭐 녹내장에 특별히 더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긴 하세요. 물론, 네, 그래서 건조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 감고 좀 휴식하고 하는 거는
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과도한 눈 운동은 오히려 안 하는 게 좋고 아, 네.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하시는 거는 가능은 하겠습니다. 택시 야간 운행은 계속해도 되는 건가요? 야간에는 낮보다는 조금 더 전반적인 빛의 양 자체가 줄어드는 환경이기 때문에 시야가 좁은 분들은 조금 더 덜 보인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초기 시야 변화 정도만 있는 경우에는 뭐 당연히 운전이나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구나무석이나 너무 상체가 너무 힘이 들어가는 운동 이런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다고 설명을 드리고 거꾸리 있습니다. 같은 것도. 거꾸리도 안압에는 좋지 않습니다. 녹내장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거꾸리는 허리 네네. 때문에 이제 가끔씩 거꾸리가 있으면 가서 하거든요. 예. 허리가 아파서 눈에 보이면 가끔 해왔던 거꾸리가 문제였습니다. 네 번째 실험입니다. 거꾸리가 안압에 미치는 영향 궁금하시죠? 거꾸리를 5분 동안 하기 전과 후 확실히 안압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활 습관 잘 교정해 보시고 네네. 안압약도 잘 써보시고 네.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네. 오른쪽이었는지 왼쪽이었는지도 몰랐던 부분이었었는데 왼쪽이었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정기적으로 안약 투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역시 뭐 좀 더 안도감이 생기고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다 그럴까요? 마음 편히 택시 운전을 계속하는 동안님을 점심시간에 찾아갔습니다. 60대가 대부분인 동료 기사님들과의 대화 주제는 눈입니다. 백내장은 눈에 표시가 나서 나오는데 저희 그 어머님도 백내장 수술을 하셨지만은 지금은 크게 그렇게 그 염두에 두거나 걱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실명의 우려성이 있으니까 아주 세심하죠. 실명을 한 사람이 친구가 있어요. 이제 장호정사하는 친구인데 옛날부터 눈이 또 안 좋고 해서 그래갖고 저기 친구한테 들었더니 그 실명이 됐다 그러더라고. 오른쪽 눈이. 녹내장 쪽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백내장보다 녹내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듯합니다. 백내장은 이제 눈 속에 수정체라는 렌즈가 있는데 이 렌즈가 투명해야 저희가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백내장은 이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져가는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지는 질환을 백내장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녹내장은 이 수정체하고 관계없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시신경이 점점 나빠지는 질환이다. 그 나도 요새 눈곱이 많이 낀다고. 뭐 눈곱이 안 좋은 거야? 그게 뭔가 눈에 이상이 있으니까 눈곱이 끼는 거거든.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 안 껴? 버려. 뭘 버려? 눈을 버리고 싶어. 눈을 왜 버리세요? 동안님, 눈 관리 잘 하셔야 해요. 조기 발견을 하면은 그때부터 잘 관리해 나가면은 실명까지 가는 걸 많이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 검진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0대 녹내장 환자 10명 중 9명은 녹내장을 우연히 발견한다는데요. 9명 중 6명은 건강검진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건강검진으로 녹내장을 발견한 40대 직장인이 있습니다. 저는 두 아이 아빠 직장 13년 차고 김남열입니다. 2년 전에 이제 건강검진 받고 겨울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녹내장 의심 그 증상이 있기 때문에 안압이 높다라고 하셔서 검사를 받고 이제 안약 넣다가 1년 정도 넣다가 이제 너무 좀 귀찮기도 하고. 안압약 넣기가 귀찮다고요? 정말 큰일 납니다. 나 지금은 뭐 눈 증상 괜찮은데 해서 그냥 뭐 녹내장이 있더라도 관리 잘 안 하거나 정기적으로 안과 진료를 안 받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분들이 5년, 10년쯤 돼서 우연히 다시 검진을 하게 되면은 많이 진행돼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관리가 중요한데 일이 바빠 미뤄왔다는데요. 하루에 근무 시간 8시간 중에 점심 시간 1시간 빼고
거의 한 5시간 이상? 네, 5시간 이상 이렇게 앉아 있고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남열님은 쉴 때마저도 앉아서 쉽니다. 아니, 지금 엎드려 주무시는 건가요? 안압은요? 오랫동안 엎드린 자세는 여러 가지 이제 안압을 올릴 수 있는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녹내장이 있는 환자들은 좀 그런 자세는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안군의 혈류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안군의 혈류가 증가하면 혈압이 올라서 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5번째 실험입니다. 5분 동안 책상에 엎드려 자기 전과 후의 안압 얼마나 올라갈까요? 가정용 안압계로 측정한 결과 이번에도 확실히 안압이 올랐습니다. 그럼 엎드려 자는 거는 언제부터 하시던 좀 습관? 버릇이에요? 그냥 한 10년 전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5시간 만에 일어나 집에 갑니다. 남열님은 요즘 따라 야간 운전을 좀 꺼리게 됐다는데요. 불빛이 약간 좀 번진 것 느낌? 그다음에 뭐 약 400m 앞 잘 뚜렷하게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게 좀 불편해서 오늘도 조심조심 집으로 향합니다. 퇴근한 남열님은 먼저 종일 보고 싶었던 딸 주희와 아들 주원이에게 인사 먼저 하고요. 뭐해? 오늘의 저녁 식사는 장모님이 차려주시는 한상입니다. 근데 눈이 항상 피곤해 보여. 아 그래? 그래, 아 몰라요. 모르겠어요. 항상 피곤해 보여. 그 빨갛게 충혈돼 있고. 전 제 눈을 잘 안 보고. 그래, 관리를 잘해야지. 소홀히 하지 말고 양기람 잘 넣고. 알겠습니다. 장모님은 언제나 사위의 눈 걱정뿐인데요. 저희 엄마가 한 번은 갑자기 또 식사를 하시는데 숟가락을 딱 놔드렸는데 이렇게 더듬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 눈이 이상한가 봐, 병원에 가요. 그래 갔더니 녹내장이 이미 늦었어. 녹내장이라서 이미 실명이 돼버린 거야. 한쪽 눈만. 그래 이렇게 걸어가시면 높다고 디뎠는데 푹 땅이 들어간 거야. 그럼 걸음을 휘청하시고 그래요. 결국은 실명. 저는 잘 보여요 등도. 완전 위험한 거야. 이건. 진짜 지금이라도 빨리 박사님 찾아뵙고 네네. 빨리 치료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돼. 1년 반 전 녹내장 진단 이후 6개월 동안 귀찮아서 안압약도 넣지 않은 남열님. 괜찮다고 그 아니란 생각을 하면 안 돼. 큰일 나. 그거 방심하면 큰일 난다고. 녹내장 환자에서 특히 관리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전체 녹내장의 약 10% 정도는 결국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가 안 되면 더 이상 많은 빈도에서 실명까지 갈 수도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희야, 아빠한테 바라는 거 없어? 없어요. 없어? 아빠 건강하시면 좋겠어. 아빠가 지금 다 해주니까 바라는 게 하나도. 아빠 건강하시고 또 너무 TV를 못 보게 해서 그게 불만이지. 그거 밤에 절대 TV, 핸드폰 보지 마. 불 꺼놓고. 네네. 그거 보면 완전히 눈이 나빠져. 이제 잘 준비를 하는 남열님. 불 꺼놓고 스마트폰 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니 설마 그 작은 조명은 뭔가요? 어둠 속에서 누운 채로 자세를 바꿔가며 스마트폰에 열중합니다. 너무 어둡게 될 상태에서 이렇게 핸드폰 보면 눈이 좀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좀 걱정 때문에 이렇게 좀 조명을 켜놓고 있습니다. 핸드폰 보통 한 1시간 정도? 스마트폰도 그렇고 아니면은 장시간 독서도 비슷한 상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주변이 좀 어두운 환경에서 오랫동안 엎드린 자세는 여러 가지 이제 안압을 올릴 수 있는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거든요. 6번째 실험. 5분 동안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보기 전과 후에 안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안압이 살짝 올랐습니다. 엎드렸을 땐 더 높아지겠네요. 남현님,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녹내장의 위험성을 전혀 모르는 남열님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면 진단 후에 본격적인 안과 검진을 시작했는데요. 안압량을 처방받고도 넣지 않았던 남열님.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자 여기 앉으시고요. 네, 원래 근시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근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시신경 모양을 갖고 있으세요. 근시가 있으면 시신경이 약간 기울어진,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듯한 모양을 갖고는 있는데, 이건 근시 환자에서 많이 보이는 소견이고, 근시가 있으면은 시신경이 구조적으로 약간 취약해진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압이 많이 높지 않더라도 이 정도 범위 안압에서도 시신경이 일부는 조금 이제 압력에 의한 하중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근시와 녹내장의 관계는 최신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야 검사도 잘 하셨어요. 이 부분이 조금 의미가 있는 시야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야 범위로 따지면 약간 안쪽 코 쪽 부분에 있는 시야가 조금 약한 부분이 나타난다고 결과에는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30 근처를 맴도는 오른쪽 눈의 시야 수치와 달리 왼쪽 눈의 시야는 5에서 17 등 시야 손실이 조금 확인되네요. 모르는 사이에 시기능은 93%까지 떨어졌습니다. 충격적인 결과네요. 눈 증상이 없는 건강한 성인에서도 40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정기적으로 안과에서 꼭 검진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밖에 근시가 있거나 녹내장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한 20, 30대 정도부터 조금 이른 나이 때부터 안과에서 정기 검진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엎드려 주시네. 네. 이제 일하다 보면은 네. 너무 지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밥 먹고 나서 이렇게 엎드린 자세도 조금 너무 낮잠 자는 거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잠깐만요. 스마트폰 하는 거 잠깐 잠깐 보시. 이런 것도 이게 이 현대인들 생활하다 보면 거의 이 저녁에 이렇게 스마트폰 보시는 게 많이 있거든요. 네, 바로 잠들 때 잠이 안 오니까 일단 불을 꺼놓고요. 꺼놓고 보시고 계시구나. 네, 불은 꺼놓고 이제 네. 하나 전등 켜놓고 이제 자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엎드리고 불도 끄고 스마트폰이라니 웃음이 나올 만하죠. 어두운 환경에 노출이 되면 우리 동공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홍채라는 조직이 주변부의 전방각을 막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에 의해서 안압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방각이란 홍채와 각막 사이의 각으로 눈 속에서 순환하는 액체인 방수를 배출하는 하수구 역할을 합니다. 하수구가 막히듯 방수의 배출이 막히면 안압이 올라가는 원리죠. 생활 습관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 안약 그다음에 또 생활 습관 넣는 것들 규칙적으로 좀 행동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는 1년 놓고 다시 끊으시거나 그럴 생각 없어요?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는 걱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앞으로도 또 꾸준히 관리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력 운동을 과하게 하거나 안압을 높이는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아서 지적받은 세 사람을 위해 안압을 높이지 않는 근력 운동과 안압을 낮춰주는 유산소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꼭 안압 관리도 중요하지만 40대 이후가 되면 매년 1%씩 근육이 빠지거든요. 근력 운동을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저랑 한번 같이 해보시면서 따라 해보시고 또 집에서도 계속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으십니까? 네. 예. 첫 번째 운동은 스모 스쿼트입니다. 다리를 넓히고 우리가 알던 스쿼트보다 넓게 벌린 발이 핵심입니다. 거기서 빨리 마시고 또 올라오면서 잘하셨어요. 또 내려가면서 스모 스쿼트는 일반 스쿼트에 비해서 다리를 벌리는 각도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감을 가져가려고 또는 균형 감각을 잡으려고 많은 근육을 동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여튼 근력 운동할 때 호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내려갈 때 숨을 쉬고 다시 올라오면서도 이렇게. 보통은 한 방향으로만 내려갈 때 숨 참고 올라올 때 이렇게 합니다.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의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동작, 그 호흡을 계속 수행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숨을 참고 운동할 때보다 훨씬 압이 떨어지고 또 오랫동안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내뱉으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내려갈 때도 올라갈 때도 숨을 뱉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하셨어요. 내뱉고 계속 들이마시고 또 올라오면서 내뱉고 한 번 더. 두 번째 운동은 손 밀어 엉덩이 올리기입니다. 머리를 숙인 채 팔굽혀 펴기가 아니라 앉아서 하는 팔굽혀 펴기인데요. 그만 이 머리를 땅에 가까이 대고 막 이렇게 하는 운동은 또 자동적으로 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앞에다 놓고요. 양손은 뒤에 이렇게. 예, 엉덩이에서 살짝 옆으로 이렇게. 손바닥으로 밀어 엉덩이 올리기. 녹내장 환자들이 피해야 될 운동 종류들을 보면 이 상체를 구부리는 동작들입니다. 이 상체 운동은 허리를 좀 편 상태에서 손목과 팔꿈치, 어깨로 동작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동작의 주체가 어깨가 되겠다. 그래서 이 복부에서 강하게 압이 올라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상태에서 상체의 근력들을 챙길 수 있는 운동이라 제가 추천해 드렸습니다. 또 내리고 한 번 더.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팔을 잘 안 쓰다가 해서 그런지 떨리는 게 떨리죠. 근데 알배기겠는데. 그러니까요. 한 2주 정도 하시고 나면 그 떨림이 사라질 겁니다. 역시 복압이 잡히지 않도록 숨을 계속 내뱉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운동은 즐겁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보통 한 15분에서 20분만 유산소 운동을 해도 녹내장에는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연구 결과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랑 같이 그냥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실제로 녹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연구에서는 유산소 운동이 안압을 낮춰주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1분을 걷다가 1분이 지나면 여기서 빠르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가볍게 가볍게 제자리 걸음 가볍게 가볍게 제자리 걸음 요것도 1분입니다. 그러면 손을 여기다 놓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요것도 1분인데 호흡을 해가면서 옆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저는 지금 오늘 이 운동이 나이가 제일 많기도 하지만 저한테 제일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맞습니다. 네. 호흡을 조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 하니까 복부에 힘이 안 들어가고 네. 예. 그러니까 눈에 통증도 좀 괜찮죠? 없고 예. 네. 여러분들이 녹내장을 심한 단계나 또는 가벼운 단계나 앓고 계시기 때문에 꾸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압을 올리지 않는 운동법을 배운 세 사람은 각각 바쁜 일상 속에서도 즐거운 운동을 지속했는데요. 특히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알게 된 후 더 즐겁게 운동하고 있다는 윤정님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신나게 춤을 추시네요. 솔루션 이후 같이 운동하는 언니들에게 유산소 운동을 가르쳐주고 함께 한다고 합니다. 다들 정말 잘하시네요. 이걸 좋아해요. 언니들이 좋아서 같이 계속 하게 됐어요. 운동하고 나면은 네. 힘들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요, 더 좋아요. 활기가 넘쳐요. 내 정신 건강에는 크게 도움이 돼요. 동안님과 남열님이 2주 뒤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안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제가 안압이 14에서 9로 잘 떨어진 거죠. 이 정도만 떨어진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압력을 꾸준히 넣은 두 사람의 안압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약을 조금 소홀하게 잘 못 넣으셨잖아요. 네. 더 안 좋아졌을 때는 또 실명까지 있을 수 있다는 좀 걱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엔 안약을 좀 더 꾸준히 잘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열심히 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약을 넣고 뭐 눈에 효과가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네. 약을 잘 넣은 분과 약을 잘 못 넣은 분이 차이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안약은 어떻게 넣으셨어요, 그 사이에? 안약은 이번에는 정말 이제 눈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해서 알람을 좀 맞춰놨어요. 아유, 좋습니다. 네. 180도 달라진 남열님 잘했습니다. 최고예요. 녹내장은 조기에 일찍 발견하는 게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비교적 조기에 잘 발견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녹내장을 좀 일찍 발견할수록 앞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더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안과 정기 검진을 이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많은 분들이 빨리 발견되고 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분 좋고요. 이 기쁜 소식을 이제 가족들한테 좀 전하고 싶고 아빠 알람 놔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전만큼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은 네. 그때 가장 보고 싶을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가는 모습들 이제 그 시간 더 지나서 결혼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못 본다는 게 가장 아쉬울 것 같아요. 안압 수치 23, 녹내장 말기 진단을 받은 윤정님이 병원을 찾기 하루 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긴 하는데 뭐 안압 떨어졌을 거야 하고 체면을 걸기는 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계속 두통이 좀 있어서 이미 2년간 안압약을 꾸준히 넣었지만 안압이 떨어지지 않아 걱정하는 윤정님은 누구보다 솔루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었는데요. 과연 윤정님의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저까지 떨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은정님 여기 앉으시고요. 지난번에 23은 조금 높은 안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있었고 안압약으로 조절이 안 되면 녹내장 수술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오늘은 그동안 약도 잘 넣고 생활습관 관리도 잘 하셔서 오른쪽이 14, 왼쪽이 19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안압약을 하루에 6번씩 넣었지만 떨어지지 않았던 안압이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시간에 맞춰 안압약을 넣고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안압이 계속 이렇게 조금 저는 목표가 좀 더 안압이 더 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저도요. 예, 안압이 지금 19라서 지난번보다 떨어져서 다행인데. 한 14 정도. 그렇죠.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게 목표이잖아요. 그리고 평소 생활할 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면은 그것도 역시 여러 가지 몸의 교감신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다 보면 혈압도 오르시고 안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특히 녹내장 환자분들 항상 긍정적이고 편안한 마음가짐 이런 마음도 잘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주 만에 다시 병원 와서 검진 결과 들으셨는데 좀 어떠세요? 한결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처음에는 먹는 약과 수술 이야기까지 나와서 많이 긴장을 했는데 확실히 긍정적인 생각과 편안한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시신경은 한 번 손상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습관 개선과 안압약을 통해 시신경의 손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녹내장은 발견이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녹내장의 질환 특성상 초기 단계에는 주변부의 시야가 약간 약해지더라도 본인은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증상이 없으니까 안과 안 가도 되겠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모르는 초기 녹내장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40세 이상의 일반 분들에게는 안과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가서 정기검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녹내장이 조금 위험 요인을 더 갖고 있는 근시가 있거나 아니면은 녹내장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젊은 나이 때부터 한 20대나 30대 정도부터는 꼭 정기 검진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놀래서 깰 때가 있는데 수면제 없이는 잠들기가 너무 힘들어서 쥐가 나면서 이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수영하시면서 주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운동이 굉장히 수면에 도움이 된다. 오리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